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헌재 앞에 계셨죠? 헌재 앞에도 갔다가 서울의 소리도 갔다가 우리 광주 사례지구 출신의 백운기 TV도 갔다가 예. 안진걸 TV 긴급 생방송 됐다가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제는 헌재 앞에서 갔더니 그 우리 화순나주의 신정훈 의원님하고 화순군 의원님, 나주 군 시의원님들 수십 명이 네. 혈안 농성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전국 곳곳에서 예, 지역에서 또 서울에서 또 각종 대한 미디어에서 우리 호남인들 또 우리 광주 전남 정치가들이 앞장서 투쟁하는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네, 네. 함께 동참해서 기뻤고요. 자, 소장님 우리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뒤에서 오늘 좀 현장 분위기 소식을 저희가 미리 인서트를 좀 준비했으니까요. 듣고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이번 헌재 판결의 주요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 헌재 판결의 낭독 주요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마치겠습니다. 자, 헌재 판결 이후에 우리 환호하는 광주 시민들의 목소리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파면을 넘어 사회주의 개혁 실현하자! 이 시간을 기다린 게 너무나 감옥 같았어요. 근데 아침에 1인 시 피켓팅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루와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미국. 파면이 안 돼서 분통 터져서 왔습니다. 즉각 윤석열은 파면시켜야 합니다. 만세! 원래 같았으면 집에서 혼자 봐야 되는데 혼자 보면 그 기쁨이 덜할 것 같아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같이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정말 기다리던 그 선고 날을 너무 기다렸는데 파면이라는 좋은 결과까지 나와가지고 눈물 나올 뻔했어요. 일상을 파괴한 사람이 지금도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일상을 파괴하는 사람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이 결과를 보러 꼭 나왔습니다. 저는 결국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참여만이 이 나라의 정치를 올바른 길로 이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하나의 역사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 파면을 기회로 해서 모든 민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윤석열 파면을 굉장히 오래 응원했었는데 11시 되자마자 일어나서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잖아요. 8대0 인용이. 근데 판결문을 조목조목 들으면서 다시 한번 분노하고 공감하면서 제일 먼저 저희 광장에 매일 나와서 같이 함께 해주시던 시민분들이 생각나서 꽃을 들고 함께 기쁨을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앞서서 문영배 헌재 소장 고난대행의 또 이 선고 내용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셨는데 우리 안진걸 소장님 오늘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이 모습 TV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어떠셨습니까? 참 남다른 감정이 2016년, 있으실 것 같습니다. 2016년 박근혜 때도 봤는데 그때보다 몇 배 더 기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나 당연히 이제 8대0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도 무슨 5대3이 4대4니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렇죠. 제가 마지막에 마음을 졸였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자가 윤석열 내란 수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해가지고 가짜뉴스니 부정선거론이니 하면서 서부지법을 폭동하고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고 헌재까지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공공연히 드러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너무 슬펐거든요. 네. 근데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정말 헌법 교과서를 낭독하다시피 너무나 명쾌하고 적확하게 예. 쭉 진술해 나가면서 극우 강경상의 재판관들마저도 전원 만약 재판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8대0으로 만장일치로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하면서 예. 뒤에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하는 이익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네.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이다 할 때 환호는 들렸는데 2012는 다른 게 그다음에 유튜브 방송도 제가 다 모니터해 보니까 2012는 환호를 했거든요. 많이 울지는 않았어요. 예. 이번에는 진행자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엉엉 웁니다. 그 정도로 너무 윤석열 치하 3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12.3 사태 충격이 박근혜 국정농단 충격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컸고 그다음에 지난 123일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한이 맺혀서 피눈물들이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저명한 유튜브 진행자들 중에 매불쇼 태우기 MC, 배웅기 TV의 배궁기 앵커, 임세현 소장 다 울더라고요. 예. 저도 울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요, 우리 눈물이 안진걸 저도 물이 소장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뭐 TV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시청을 했습니다만 어쩜 그런 이 결정문 내용 자체가 압도적으로 100대0 정도로 뭐 윤석열을 두둔하는 내용 뭐 한 문장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압도적으로 민주적인 판단을 해줬다라는 느낌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예. 그런 윤석열을 비호하는 국힘당이나 예. 극우 극단 세력이 이야기했던 모든 기관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100%다 반박하고 그것이 사유가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요. 짚어줬거든요. 예. 근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광주평화봉상이라든지 또는 전국의 사제 수녀님들이라든지 또 우리 유흥식 추기경 같은 분들이 이미 다 짚었거든요. 네네. 이 22.3 위헌 불법 비상계엄 폭동 내란 사태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중대한 흠결이 있고 그것을 단죄하기 위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단 하나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가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국힘당이랑 내란 수계를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뒤흔들고 가짜뉴스를 퍼뜨렸습니까? 네. 헌재를 폭파시킬 것처럼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 8분이 너무 늦어진 것은 지금도 저희는 너무 가슴 저리고 애락받고 네. 속상하지만 예. 그러나 정말 조목조목 그러니까요. 처음에 절차에 관한 것부터 쭉 살펴보면서 뒤에는 내용적인 것까지 예. 저희가 주장했던 게 100% 헌법재판관들에서 수용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님도 원래 헌법 전문가니까 당연히 그러하셨을 것이고 예. 두 번째는 12.3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도 정확히 읽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헌법재판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승리다. 10월 예. 3일 국회로 달려드셨던 분들, 국회 본청 안팎에서 정말 총칼에 맨몸으로 맞섰던 분들, 네. 그리고 12월 14일 탄핵을 만들어낸 분들, 이거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국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당초 뭐 8대0으로 이 결과를 좀 예측하기가 참 섣부를 상황에서는 5대3, 그 5대3 중에 3명의 그런 헌법 재판관들에 대해서 좀 속상한 마음을 여러 가지 이 루트를 통해서 좀 토로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맞습니다. 8대0으로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또 민주적인 판단을 해줬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예. 지난해 이제 12.3 내란 사태 이후 오늘 현재까지 윤 대통령과 파면과 관련해서 쭉 지켜보시고 현장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는데 파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025년 4월 4일에 예. 윤 대통령의 파면. 2016년 박근혜를 파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꿈꿨는데 그리고 코로나가 터져서 문재인 정부가 대응도 잘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 특히 검찰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부동산 문제나 청년 이슈에 대응에 실패하면서 네. 너무나 황당하게 윤석열이라는 정치검찰, 그다음 내란수계한테 정권을 뺏긴 것이거든요. 일종의 정치검찰 쿠데타를 막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비판까지 이제 쏟아내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과거에 대한 평가인 것이고, 네. 그래도 윤석열이 당선됐으니 그래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또 대승적으로 생각했는데, 지난 3년 정말 나라를 엄청난 고통과 파탄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저항과 봉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가 터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황당한 쿠데타를 저질러서 야당과 비판적인 국민들 짓밟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와 평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는 대한민국 내의 극우 세력, 파시즘 세력 또는 친일 반민족 행위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박근혜를 통해서 국정농단을 했다가 우리 군에 걸려갖고 탄핵을 당했고, 예. 그 다음에 또 그때는 마치 박근혜가 인기가 없으니까 국정농단을 같이 단죄하는 척 하다가 결국 자신들의 권력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때 박근혜 탄핵에 함께했던 정치검찰 세력이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엄청난 불장난을 저지른 건데 이것을 우리 온 국민이 막아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는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상식과 민생 경제와 국민 주권을 파괴하는 어떤 짓도 할 수 없다라는 예.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선언이요, 단호한 투쟁의 결과가 이번 탈당 만약지 파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자체도 기쁘지만 앞으로는 이런 짓을 이런 일이 누가 없어야죠. 꿈꿀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예. 윤석열보다 더한 자가 나와도 그럴 수도 없게 우리가 만들겠지만 예. 윤석열보다 더한 자가 나와도 야 했다가 파면당하고 온 국민한테 축출당하고 곧 있으면 이제 내란 속에 다시 재구속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하고 내란죄로만 기소가 되었다가 그걸로 나왔잖아요. 네네. 황당하게 윤석열 감옥 탈옥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경찰이 검찰에 보내놓은 유죄 취지로 송부한 사건에 보면 직권남용과 국회법 위반과 반란수괴죄가 있습니다. 예. 내란 말고요. 예. 이것들은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형사적인 책임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사적인 책임을 또 져야 예.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일반인으로서. 이제 그걸 볼 거 아닙니까? 네. 혹시라도 정치 검찰이라든지 정치 군인 일부라도 있고 예. 또 쿠데타를 꿈꾸는 정치 세력 일부라도 극히 일부라도 있다면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 이제 볼 거 아닙니까? 네네. 중간에 파면당하고 대다수 국민부터 지탄당하고 영원히 전 세계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독재자로 기록을 남기고 실제 그리고 감옥에 가서 석방 없이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 또는 사형 선고되는 예. 그걸 보면 이건 누구도 이제 꿈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온 국민이 고통받은 대신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기사회생하고 어마어마하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는 면에서 제가 피눈물을 흘렸지만 한편으로는 안도와 기쁨에 마음을 동시에 가져도 될 것 같고 오늘만큼은 예. 온 가족이나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회식도 하시고 그동안 억눌렸던 우리 민생 경제 예. 또 동네 경제, 지역 경제 활성화 좀 시켜야죠.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4239번을 쓰는 우리 열혈 애청자님께서는 드디어 끝났습니다. 윤석열 탄핵 속이 시원하고 편히 쉴 수 있게 됐네요. 이제 봄꽃과 연두빛 봄날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지도자들이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또 바르게 사는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를 주셨고요.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저도 오늘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를 지켜봤는데요. 너무 기쁜 감정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봄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광주 시민들 고생 많았습니다 하셨고요. 2461번 쓴 애청자님께서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끝이 좋아 다 좋은 것 같지만 잊지는 맙시다. 이제부터 단죄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진통입니다. 안진걸 소장님 끝까지 애써주십시오라는 응원과 당부의 말씀 주셨고요. 우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브릴레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안진걸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남동에서 광화문에서 안국역에서 드디어 파면입니다라는 또 응원의 문자 주셨습니다. 소장님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 애청자분들 굉장히 너무 우리 광주 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광주 PBS 유튜브로도
우리 그 민생경제 응원하는 분들도 가끔 자주 들어오셔갖고 댓글들 남기시더라고요. 예. 오동현 TV의 유한샘 PD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덕분입니다. 광주 전남도민뿐만 아니라 서울 분들도 지금 같이 오신 분 많이 있는데, 예. 저도 오늘 아마 제가 좀 그 감정이 격해갖고 막 행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너무 모든 게 용서가 고통스럽거든요. 됩니다, 소장님. 예.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아까 광주는 전부 그 전남도청에서 다 같이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5.18 민주광장이 다 근데 모이셨습니다. 탄핵이 딱 가결되는 순간, 파면되는 순간 현수막이 바뀌더라고요. 예. 국민이 이겼다. 민주주의 광주가 지켜냈다.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5.18 광장에서 광주 시민 수천 명이 모여서 함께 파면 결과를 보면서 현수막이 쭉 바뀌는 거 예. 너무 감동적이고, 그동안 우리 광주 시민 전남도민들이 호남 민주들이 가장 앞장서서 싸웠거든요. 네. 또 그 사이 한강에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산자를 도와줄 수 있느냐. 맞다. 5.18이 바로 그거다. 5.18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격동을 겪은 우리 광주와 전남과 호남과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국 12.3 비상계엄을 나가는 거고 지금 단죄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5.18 광주 항쟁의 위대함과 그 숭고함을 다시 한번 예. 생각해 보면서 또 한번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얼마나 많은 분들이 80년 그러니까요. 또 그러니까요. 그동안 예. 40여 년 동안 지금도 그 왜곡하는 세력이 맞싸우자. 이번에 이 비상계엄을 그 주도한 세력들이요, 그 비호하는 세력들이 광주를 지금도 북한이 5.18 북한군이 와서 일으켰다고 가짜뉴스 똑같이 퍼뜨리는 세력이 그 세력들입니다. 네네. 이번에는 완전히 잔당들까지 다 소탕해서 예. 다시는 뿌리를 5.18을 뽑아야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자들 예. 정말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굳센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국면에 화순의 아들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두 다리 쭉 뻗고 오늘만큼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장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큰 집회 가지 마시고요. 소소한 예. 좀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에서 또 7시 서울시청 앞에서 네네. 대규모 이제 파면 위에 사회대격 집회가 있는데 네. 저도 거기는 안 가고요. 예.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만나고 그러시죠, 또 오늘은. 여기 동네 경제 살리려고 여기저기 인사하러 다닐 생각이고요. 예. 제가 화순의 아들이지만 또 광주 인성구를 나왔습니다. 광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로 예, 광주 저는 아들입니다. 화순보다는 광주 우리 또 예. 호남의 아들이라는 말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도 광주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는데 우리 광주가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도 없었습니다. 다시 예. 한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 호남 민중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예. 더 좋은 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평화롭고 평등한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데 앞장서 주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께 개인